네, 이 사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만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전이냐, 남성 혐오냐.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이제 관계 주도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통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의 이전 궤적을 보면 도벽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를 퇴학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반복을 해왔었고, 또 알바를 하면서 사람 간에 있어서의 이간질을 하면서 또 쫓겨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욕구가 위험을 갖다가 눌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도백이라든가 이간질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이 되지만, 네.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어떤 범죄의 종류가 아니라 그 어떤 습성에 있어서의 구조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게 약물 같은 것도 이용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서 사용을 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범죄에 있어서의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네. 이 여성의 개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통제권, 주도권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범행 수법이나 장소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어떤 범행이 점차적으로 이제 중복이 되면서 양을 갖다 늘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베이커리 주차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노래방, 그리고 모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장소도 자기가 상대를 통제하기 용이한 그런 곳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노래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119에 자기 손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래방 주인이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본인이 장소라든가 수법 등을 스스로 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또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하던 어떤 범행도 그만두는데, 2월 2일 날 출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 뒤에 나오겠다 해서 2월 9일 날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2월 6일 날 경찰에서는 증거를 좀 더 수집을 하기 위해서 약간 미룹니다. 그렇다면 2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찰에 출두하기로 돼 있었던 날인데, 네. 그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여성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본인 스스로가 통제를 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여성의 심리를 한 발 더 들어가 분석해 본다면 어떤 심리였을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주도권을 완전히 쥐는 것.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또는 어떤 입장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많은 남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 그리고 상황으로 끌고 들어와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좀 손상받았던 자존감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의 동선이 CCTV 곳곳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알고도 그랬을 수 있나요? 본인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 범행 구도를 좀 치밀하게 꾸몄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어디에 가더라도 CCTV에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 또 모텔에 들어가면 다 모텔의 어떤 CCTV에 노출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니까 경찰의 출석 통지를 갖다가 받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욕구가
경찰에 의해서 검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4명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도 2명이 더 나왔거든요. 네. 한 사람은 지방이었었는데 자기가 있는 그 이 수유동 쪽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이 취소가 돼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갖다가 면했고요. 또 한 남성 같은 경우는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본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네. 경찰이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피해 대상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번에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여성의 집에서 많은 어떤 혼합된 약물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을 도중에 이렇게 검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특강법에 이제 보면 거기에 이 규절이 있어요.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 그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그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추정컨대 거기에서 심의를 하신 분들은 이 살인의 어떤 수법이 어떤 다른 그 잔혹한 그런 살인 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 잔혹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 봅니다. 네. 그런데 온라인에선 이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퍼졌고 팔로워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일부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런 사건이 났을 때 특히 그 범인이 여성일 때 그 여성의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뭐 일부 용서를 해야 된다 뭐 또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본론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경박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부정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그 밈 현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네. 경찰의 대응에 좀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까? 경찰 대응의 아쉬운 부분은 물론 2월 9일 날에 원래 이렇게 만나기로 했었는데 2월 6일 날 좀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이 여성의 그동안의 어떤 습벽이라 이걸 보면 만약에 2월 9일 날 경찰에 의해서 거기서 바로 체포가 되지 않았다면 나와서 저녁에 또 다른 남성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